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에서는 또 출석 요구서 우편으로 보냈다고 지금 속보가 떴는데 또 네. 수치 거부를 했다고 또 이렇게도 되고, 검찰은 두 번째 소환 요구했는데 또 안 왔다. 그러니까 구인할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인 면이 있죠,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본 장사기 때문에 예, 그 장사에 능해서 이제 또 그 장사질을 시작하는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속셈은 이번 기회에 또 뭔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해가지고 살아남아 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장난질인 것이,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내란죄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근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소위 본인들의 두목이었던 윤석열을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은, 검찰이 이거를 신속하게 수사해서 윤석열과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김용현이 새벽에 지발로 걸어 들어가듯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한두 번의 조사만 마치고 바로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엉성하게 이 구성을 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부터 이제 윤석열은 다투기 시작할 겁니다. 본인은 그동안에 검사로 있을 때나 대통령이 됐을 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일관된 건 아니지, 오락가락 하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돼가지고는 그게 없다고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 주장을 자기 부장을 하면서라도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이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촉구를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그 최고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기소를 엉성하게 하는 거. 더 결정적으로는 이 검찰에 이게 권한이 없어요. 경찰한테 있어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소할 권한이 없는데 기소를 하게 된 거고. 그런 거죠. 막상 검찰로 그 신병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검 이 법안이 빨리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국회 많은 국민들이 국회라는 게 참 이렇게 머리만 아프고 쓸데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탄핵을 보고 국회가 진짜 필요한 데구나. 우원식 의장님 화이팅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국정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서 많은 그 장군들이나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면서 지금 이 사실이 더 확고히 확인이 됐죠. 확인되는 거잖아요. 절대 숨길 수 없도록. 그 수사기관은 철저히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수사도 명확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과속해서 수사해가지고 신병을 먼저 확보해서 기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인적 관계를 볼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법적으로 지금 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여기를 직무정지시키는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위법적인 수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얼마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런 악의가 노골화되는 시점이 보인다면 그 탄핵을 주저없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하면은 그 수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수사 자체가 멈추진 않는데 이제 지휘부가 빠져버리니까 당장은
뭘 더 진척시키지는 못할 거고 그리고 빨리 상설특검이라도 그건 발동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해서 얼른 이렇게 가동이 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다 이제 사건을 빨리 옮기게 해야죠. 신병과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기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넘겨받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 전에 그렇죠. 했던 예, 수사들을. 예, 예. 그러면 빨리 그렇게 가는 게 일단은 법적으로 빨리 해법이겠네요. 특검 부분을 빨리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반 특검, 상설 특검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지금 칭하면서 언론 보도도 되고 민주당도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훨씬 빨리 지금 가동될 수 있는 거라서요. 급한 상황에서는 상설 특검이 먼저 출범하고 일반 특검은 이제 특검 선출하고 또 특검 사무실 만들고 어쩌다 보면은 한 달 반, 두 달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 급하면 상설 특검이라도 먼저 빨리 가동하면 됩니다. 일단은 검찰이 엉성하게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 넘겨받는 게 좋겠다. 네. 공수처에서 이첩하면은 그 넘겨줘야 된다고 또 많이들 맞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또 안 넘겨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괜찮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이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죠. 공수처가 검사들을. 예. 그래서 그때 그 공수처법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가 그거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당장 그 우리가 내란죄로 처벌할 수도 기소할 수도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해서 그와 뭐냐면 연관된 범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국방부가 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여기 본부에 이 자료를 넘겨주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 계속 여론이 주목하면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지금 내란 혐의 자체는 윤석열 씨가 사실 근데 마지막까지 막 부인하면서 뭔가 법적인 준비를 하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자기는 뭐 경고만 하려고 했다는 담화문 이야기도 있었고, 그럼 자기 몰랐다. 구체적인 지시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뭐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뉘앙스의 담화까지 했는데 혐의 자체 입증하는 건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럼요. 저 윤석열의 그런 태도는 소위 말해서 개전의정이 전혀 없다는 그거를 확인해 줄 뿐이고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직접 그 발령한 포고령에 의해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윤석열 시그니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사들을 뭐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건 세계 역사상 개헌 포고령에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48시간 안에 복귀해라라고 하는 건 최소한 48시간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거를 염두에 둔 포고령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렇죠. 예, 계엄 상황이 48시간 지속되지도 않는데 48시간 안에 복귀하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2시간짜리 내란도 있습니까? 뭐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아마 마지막 그 윤석열 씨의 그 탄핵 인용되고 나서 한 거 있잖아요. 담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화가 아니고 이 담화한다. 담화한다 그러는데 다 맞다. 근데 결국은 그거를 보고서 한동훈 대표가 내란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자백이라고 했는데 난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가면 갈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큰 줄거리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게 하도 검사들이 설치는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거를 형사재판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서 내가 이 범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징계 여부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근데 형사 절차처럼 뭐가 막 엄격하게 뭐가 구성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가 생중계로 다 봤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치적 판단,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걸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내란죄는 또 그건 또 형법으로도 다스려야죠.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드는 게 사실 의문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내란이 모의가 됐을까? 지금 막 처음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진보적인 분들도 거의 술 취해서 난동을 갑자기 부린 즉흥적인 난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사실 많았는데 점점점 지금 파면 팔수록
그 전부터 계획돼 왔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용현의 갑작스러운 국방부 장관 임명.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영전 아닌 영전으로 안보실장이 됐는데 그때 김용현의 임명, 그다음에 김용현의 임명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진 여인영의 임명. 그때 이제 소위 충암파들이 지금 이거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9월이죠. 9월. 네. 아마 이번에 역순을 돌아보면은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선거에 대패하고 난 거 자체를 심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첫 발단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총선이네요. 4월 총선 후에 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그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예. 이건 아주 예외적이고 그렇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엄을 우리가 항상 보면 전두환 때나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수도방위 사령관이나 그렇죠. 이렇게 특전사령관. 핵심 요직을 특전사 여기를 전부 그냥 특전고등학교로 채운다는 거는 이미 인사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조짐은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태도에서 거의 뭐 오만방자함. 예. 그거 할 때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나한테 끌려와서 한번 그때 한번 빌어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도 영상으로만 보긴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그 국방부 장관 그때가 청문회 때인가요? 이 김용현 씨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네. 대답하는 걸 보고 그때 깜짝 놀랐는데 아니 거의 싸우자는 국회의원- 식이었죠, 거의. 그러니까요. 예, 예. 보통은 관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본인도 저는 조심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네,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을 고등학교 동문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수상했는데, 그러니까 방첩사령부는 예전 기무사의 또 그전 보안사의 제1의 원래 임무가 쿠데타 예방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말하자면 군 수뇌부도 견제하고 대통령을 의 눈가기가 돼가지고 군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고 군사정부가 자기가 불안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동문들을 차례차례로 꽂길래 이거 진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백일경비단장도 총경도 그것도 중앙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은 사적 인맥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깔아놓고 있는 과정이 보여서 이건 되게 그런 이상하다. 부분하고 저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너무 과하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경호실하고 같이 일부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요번에 윤석열 씨가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무슨 메모를 주고 네. 경찰청 그 메모를 줬다는 얘기는 본인이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 상황이 왔을 때 뭐를 챙겨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뭔가 상당한 실무적인 조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계획된 거고 아마 국군의 날 이런 행사하면서도 상당히 탄력을 붙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이제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노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한 국무위원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어요. 네. 그 끝나고 나서 노 대통령이 차 타고 가시면서 사표 받아라죠 국무위원. 아 그래요? 이게 수석 비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국무위원은 다른 국무위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네.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표 받아라라고 했다. 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뻔하잖아요. 김용현 장관과 일당의 세력들이 결국은 작당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 국무위원을 이 통제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또 엉뚱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속아서 넘어간 것도 있고 본인이 일을 저지른 것도 있고 이거는 역사적 범죄죠. 그러니까 정치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딱 정치 검사질을 똑같이 하다가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하면은 검사들한테는 그게 다 먹혔거든요. 같은 조폭 집단이니까. 근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조화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물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네네. 이 사람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아. 그런 데서 비롯된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총장 때도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내가 하물며 대통령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까지만 해도 국회의 견제를 안 받잖아요. 이 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사사건건 국회에 의해서 뭔가 이게 벽이 세워진다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 비극인 거죠. 그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 저는 BBC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탄핵 예. 직후에 BBC에서 딱 리포팅하면서 쭉 얘기해주고 뭐 국민의 승리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윤석열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입니다. 네, 한 네, 다음에 네. 그의 배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배경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된 다음에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그렇죠. 못하면서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을 보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네요. 그 권력은 나눠서 조정하면서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였던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됐다. 예. 이런 분석이시네요. 이 역사에 이런 말이 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 자. 야, 그러네요. 딱 맞는 말이네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